뮤직 매거진 뮤브 45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컨텐츠 기획자 정현경입니다. 네. 오늘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더웠다고 하던데요. 네, 날이 진짜 덥고요. 특히 네. 이제 오늘 녹음하는 날짜 기준으로 지금 막 33도, 35도 네. 낮 최고 기온이 막 그렇고 밤에도 좀 후덥지근해요. 그쵸. 습기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한 기후학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한국의 여름이 4월부터 11월이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한 4월쯤부터 11월까지는 거의 추운 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네, 그래서 진짜 심각하구나. 9월도 아니고 10월까지도 더워요, 요즘. 그러니까. 더워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희 오늘 녹음 날짜 기준으로 굉장히 더운데 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녹음 방송에서 사실 날씨 예측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만큼 좀 위험 부담이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확실한 건 요즘 참 덥다는 사실. 청취자 네. 여러분들도 건강 챙겨야 된다는 사실. 네, 우리 청취자들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녹음해서 방송까지 올라가는데 모르긴 몰라도 다음 주 덥겠죠. 근데 이제 남부지방에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네. 하고 이미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좀 비 피해 없게 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 참 날씨 얘기를 이렇게 일주일이나 앞서서 한다는 게 네. 좀 그렇긴 하죠. 신의 영역이죠. 그래서 사실. 라디오에서도 원래 주말 코너 막 녹음하고 이럴 때 날씨 사연 이런 거 다 빼거든요.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오늘 날이 뭐 화창하네요 이랬는데 비 오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는 그런 거 싹 빼는데 어쨌든 비가 오든 뭐 하든 날이 더울 것 같아서 좀 더위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에어컨 켰거든요 집에. 지금 사실 벌써 켜야 돼요. 왜냐면 습기도 장난 아니고 너무 집에 있어도 더워요. 맞아요. 이게-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니까 확실히 좀 날이 더워서 벌써 에어컨도 켰고 아마 많은 분들 그럴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오늘따라 좀 덥다, 여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날씨 얘기를 오래 하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뮤브리스트 주제가 이제 여름 음악들입니다. 6월부터 시작해서 8월 말, 9월 초, 10월, 11월까지 여러분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더는데 좀 더 시원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하는 뮤브리스트. 오늘 만나볼 리스트는요,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청량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 와중에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가 안 낫고 있어 지금. 면역력 떨어진 상태라서. 지금 요즘 심각해요. 지하철 타도 사람들 다 기침하고 그쵸. 네. 좀 뭐가 좀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감기 진짜 안 걸리는데 저는 이제 결혼 준비하면서 막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러니까 약속이 많아서 좀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가 걸린 게 안 낫고 있고 우리 방송 나가는 날짜 기준으로 이제 결혼식이 이틀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또 공지하겠지만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늘 방송하고 다음 주 방송하면은 저는 2주간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그 남은 2주 또 마무리 잘 하고 휴가 다녀올 거고 저희 없는 2주 동안에 또 재미난 분이 오셔서 네. 대타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또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어쨌든 감기 걸렸지만 나름 목이 이제 좀 붙었어요 소리가. 예전에 그 한 지난주 2주 전까지만 해도 목이 너무 안 좋았는데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청량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준비를 오늘 했습니다. 제가 먼저 좀 소개를 해볼 건데 네. 저희가 이렇게 주제만 정하고 딱히 짜지 않고 이걸 하잖아요, 네. 노래를. 근데 항상 비슷한 어떤 좀 묶을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나오더라고요, 노래들이. 그래서 첫 번째 선곡은 약간 K-팝으로 묶을 수 있는 그런 뮤지션들이 아닌가. 제가 소개할 첫 곡은 보아와 빈지노의 No Matter What입니다. 이 노래 2016년도에 나왔고 사실 이때가 이제 트로피컬 하우스 그쵸. EDM 팝 이런 거 한창. 진짜 절정이었죠. 뭐 카이고가 너무나 인기였고 네. 그리고 뭐 체인스모커스의 아비치, 노래들. 제드 다 아비치. 날라다녔죠. 맞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래서 뭐 샤이니 음악, 뭐 네. 티파니의 음악, 특히 이제 SM 쪽에서 FX도 그렇고 약간 이런 트로피컬 하우스 음악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일환 중에 하나였고 특히 이 노래는 이제 SM에서 열심히 했던 스테이션이라는 네. 그
한 달에 한 곡씩 나왔던 싱글 그 시리즈로 나왔었는데 또 특이하게 보아와 빈지노가 함께해서 또 주목을 받았던 곡이었습니다. 사실 보아 씨는 일본에서는 래퍼들하고 이 함께한 협업곡들이 많았는데 특히 이제 엠플로랑 그쵸. 많이 했고 뭐 씨모라는 래퍼도 있었고 근데 이 한국에서는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개코 씨랑 같이 한번 했었고 근데 이제 빈지노와 보아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했다는 거 여기에서 또 많은 화제가 있었고 그래서 발매 당시에도 또 노래가 나름대로 흥행을 했고 이 곡은 이제 뭐 레드벨벳의 아이스크림 케이크 만들었던 그 팀에서 만들었는데 참 신선한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트로피컬 하우스 곡인데 보아의 보컬이 여기에 잘 녹아들었고 보아 씨 보컬이 워낙 좀 특이하니까 네. 그 색깔을 좀 많이 부여해준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름 명곡으로 지금까지 좀 회자가 되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도 되고요. 빈지노 씨도 원래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즘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김반야 작가와 저와 몇 분 같이 있었죠. 인터뷰를 하려고. 그때가 이제 이 노래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곡에 대한 어떤 소회도 물어봤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사실 그렇게 피처링을 잘 하진 않는데 이게 보아가 하자 이렇게 와가지고 좀 고민 없이 했다 그런 얘기를 했던 피처링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K-팝 쪽에서 그러니까 힙합 피처링은 많았는데 아예 좀 다른 영역의 가수랑은 거의 접점이 근데 없었는데 목요일 밤 여기서도 피처링도 하고 은근히 빈진우 씨가 피처링한 팝 곡들이 되게 많은데. K-팝은 없었잖아. 알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떡합니까?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뭐 그런 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저는 이 노래 들으면은 왠지 겨울엔 안 듣게 돼요. 근데 여름에는 좀 딱 계절감이 맞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 노래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모르시는 분들 No Matter What 보이존의 노래도 참 좋은데 동명의 곡이잖아요. 네. 근데 동명 이 곡 보아와 빈지노의 No Matter What 제가 첫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영경 씨는 어떤 노래 가져오셨어요? 저도 케이팝에서 가져왔는데 전 바다의 뮤직이라는 노래예요. 진짜 옛날 노래인데 이거 옛날 너무 추억인 거예요. 갑자기. 옛날 노래인데 이게 지금 들어도 너무 세련됐어요. 제목 보자마자 갑자기 너무 추억인 거예요. 네, 이 노래 솔직히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만한 노래인데 아직도 너무 세련된 노래고 사실 케이팝에서 노래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케이팝의 어떤 중요한 시즌이 또 여름이잖아요. 다들 그쵸. 이제 썸머퀸 한다, 썸머송 낸다, 뭐 히트곡 낸다. 그래서 가장 대목을 노리는 이 시즌이 여름인데 약간 청량 이런 노래들도 그렇죠. 많고. 그래서 청량 케이팝이 무조건 여름에 무조건 네네. 키워드 1등입니다. 그래서 뭐 레드벨벳 빨간 맛 뭐 당연히 1위라고 생각을 하고 뭐 파워업 네네네. 그리고 뭐 저는 사실 레드벨벳의 You Better Know라는 노래를 노래 좋죠. 빨간 맛보다 더 좋아해요. 그게 콘서트 때 제가 이번에 보는데 작년에 네. 와 콘서트에서 그 노래가 진짜 그 관객들하고 어우러지는데 최고더라고요. 되게 정말 여름 그다음 청춘 이런 열정 이걸 모두 압축해 놓은 어떤 노래 같아서 짐살라빔은요. 짐살라빔은 전 실수라고 봅니다. 그 노래 진짜 뜨거운데 장난 뜨겁긴 아니야. 하죠. 뜨겁긴 한데 청량은 아니잖아요. 청량은 아니고 네. 진짜 수업지근해 한증막 같아 한증막 너무 노래가. 덥죠. 네, 너무 노래가 덥죠. 들으면은 막 숨이 턱턱 막히는 네. 약간 그런 짜릿함이 있죠. 그래서 전 사실 유베럴 노를 고를까 했는데 사실 빨간 맛이 너무 좋았고 빨간 맛 앨범을 들었던 대부분 사람들은 유베럴 노를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바다의 뮤직은 말씀하신 대로 좀 됐단 말이에요. 좀 돼서 이제 막 이제 음악을 듣기 시작한 분들 아니면 청소년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네. 여름의 어떤 청량의 근본은 바다의 뮤직이다. 그래서 사실 바다가 청량 노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노래도 잘하는 편이긴 한데 되게 세련된 어떤 댄스곡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칸토랑 했던 플라워도 여름에 듣기 굉장히 좋은 노래고 바다의 매드도 전 사실 여름 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짐살라빔 같은 노래 아닌가요? 아니죠. 멜로디가 확실하잖아요. 매드는 멜로디가 좋아요. 좀 난해하잖아요 매드도. 난해하지만 정말 약간 J-팝에 까라가 있는 그렇죠. 매드의 감동은 음악 중심에서 유진 씨가 나와서 같이 손가락을 돌려줬던 거. 그게 정말 감동이었죠. 그게 우정이죠. 네. 그게 그룹의 우정이죠. 네. 근데 어쨌든 맞아요. 이 바다의 뮤직이라는 노래는 댄스곡이에요. 댄스곡인데 그
2000년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효과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뿅 하는 그 사운드가 너무 청량하고 여름에 딱 들었을 때 드라이브 가기 너무 좋은 노래라서 저는 이런 단순한 이유로 골랐습니다. 바다의 뮤직. 네. 2003년 노래죠. 네. 그리고 정규 1집 곡이었고 사실 SES가 이제 그때 활동이 끝나면서 그쵸. 솔로 가수로서 바다 씨가 어떤 작품을 보여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런 기대를 좀 충족하는 노래였던 것 같고 네. 저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노래. 무대도 참 재밌고 네. 바다 씨는 솔로로 뭐 얼마 전에 신곡 내긴 했지만은 참 저평가된 가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 해가 또 이효리 씨가 완전히 날렸던 해잖아요.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좀 이 노래가 약간 부진한 느낌도 있지만 이 노래야말로 정말 숨은 명곡 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멜론에서도 어떤 분이 댓글로 내 기준 청량갑은 이거 이렇게 그쵸. 뭘 아시네요. 바로 이 곡입니다. 네. 프로필은 레드벨벳 사진 같은데 아, 본인 아니에요? 레드벨벳 얘기하다가 바다 얘기하는 게 심상치 않은데? 아니 SM 계보를 또 좋아하시는가 보죠. 네. SM이 또 청량 잘하잖아요. 이 노래 진짜 오히려 지금에 더 어울리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음.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아와 빈지노의 No Matter What 그리고 바다의 뮤직.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하는 뮤브리스트,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청량 플레이리스트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앞서서 K-팝에서 보아 빈지노의 No Matter What 그리고 바다의 뮤직 했는데 제가 깜빡한 얘기 하나 있어요. 사실 보아 씨가 이 노래 활동곡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은근히 이게 사람들한테 알려진 곡이라서 공연을 하거나 뭐 페스티벌에서 항상 이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된. 그래서 그것도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빈지노 씨랑 둘이 같이 한 적이 없어요, 무대를. 그냥 빈지노의 랩은 그 백에 깔려 있는 걸로 그냥 하는데 이 두 분이 한번 같이 해도 참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노래 히트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게 네네. 참 보아를 무대에서는 볼 수 없었는데 뭐 매장 아니면 뭐 수영장, 뭐 캐러밴베이 가면 무조건 나왔거든요. 네, 그 디지털 싱글인데 참 잘 됐던 기억나고 아, 이거 만들면서 둘이 막 햄버거 먹으러 가는 사진 올리고 막 그랬던 기억까지 새록새록 오만 기억이 다 튀어나오네요. 네네. 자, 그래서 K-팝 이렇게 같이 봤고 이번에 준비한 곡은 EDM입니다. 공교롭게 둘 다. 자, 연경 씨가 준비한 노래부터 소개해 주시죠. 저는 디플로와 미겔이 함께한 Don't Forget My Love라는 노래예요. 청량 여름 하면 아하우스, 네. EDM이 사실 대표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뭐 네. 사실 켈빈 해리스에게도 두 개의 히트곡이 있죠. 리아나랑 함께한 We Found Love랑 This Is What You Came For. 이 두 곡도 완전 하우스 EDM이잖아요. This is what you came for가 2016년에 나왔는데 제가 그 우리 이즘 같이 할 때잖아요. 네. 제가 그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호주 가가지고 이즘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네. 호주에 갔는데 진짜 어딜 가도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국가야 이거? 이 정도로 뭐 가게를 가는 데마다 나와서 와 진짜 이 노래가 인기 있구나. 근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히트를 잘 한 됐죠. 네, 정말 잘 됐습니다.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만든 노래잖아요. 그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네. 얼마 전에 공연에서 부르더라고 자기가. 아 자기가요? 네. 기타- 에이브릴 라빈이야? 기타 치면서. 네, 근데 이 노래도 굉장히 히트했고 히트한 하우스 댄스 곡이고 제드 스테이도 사실 엄청난 히트곡이잖아요. 여름의 대표곡 중 하나죠. 제드. 네, 제드 스테이 아니면 브레이크 프리 이런 노래 아니면 크랙 데이비스의 뭐 Ain't Giving Up 이런 노래도 굉장히 하우스. 그러니까 결국 여름 하면 청량 하우스가 무조건 떠오르거든요. 네네. 트로피컬 하우스. 근데 이 디플로도 이 청량 하우스, 뭐 EDM 팝의 좀 대표적인 주자잖아요. 이 디플로가 미겔과 함께한 노래예요. 굉장히 청량감이 있는데 되게 칠한 분위기 아시죠? 은근히 좀 차분하고 그래서 좀 뭔가 클럽에서 듣기보다는 뭐 드라이브 한다거나 집에서 듣는다거나 이렇게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듣기 좋은 하우스 댄스곡이라서 가져왔습니다. 네. 미겔의 노래 이런 노래도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좀 힙한 R&B 노래 좀 많이 부르는데 이런 하우스 곡에도 정말 목소리가 찰떡이라서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노래 정말 많이 돌렸습니다. 네. 디플로라는 뮤지션도 여러 활동했잖아요. 네. 그 LSD, 네. 그래서 라비린스랑 시아랑 같이 한 노래도 있었고. 망했죠? 그리고 솔직히 작품이 그렇게 좋지도 네.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디플로 하면 항상 마돈나가 키링처럼 데리고 다니던 키링남이시구나.
막 뮤직비디오에도 나오고 막 그랬던 생각나는데 어쨌든 이 Don't Forget My Love 2022년 노래예요. 네, 네. 얼마 안 됐죠. 비교적 최신곡 가져왔습니다. 제가 더 최신곡을 가져왔는데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참 짜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이렇게 EDM 딱 됐는지. 여름 하면 떠오르는 장르라서 사실. 그렇죠. 여름인데 막 블루스 듣지 않죠. 그쵸. 제니스 변태예요? 조플린 듣지 않죠. 변태냐고요? 들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덥기 때문에 좀 시원한 노래. 그쵸. 저는 패기구의 랍스타 텔레폰 가져왔습니다. 패기구 하면 참 잊을 수 없는 게 우리 1회에서 네. 뮤브 1회에서 이대화 평론가 우리 선배가 나왔을 때 2023년에 상반기 뉴스 하면서 패기구의 It Goes Like 나나나 히트 요거를 소개했잖아요. UK 차트 1위. 네. 참 잊을 수 없어. 이 패기구라는 이름은 참 잊을 수 없는데 그 노래가 실린 앨범이 마침에 나왔습니다. 정규 1집이죠. I Hear You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이 6월 7일 날 나와가지고 이제 저 한번 들어봤는데요. 앨범 기본적으로 잘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감각적이고 힙한 음악이면서도 굉장히 팝 멜로디가 살아있는 그런 곡들도 있고 그리고 뭐 서울시 패기구 이런 아주 재미있는 제목도 있는데 이 서울시 패기구는 약간 국악 악기들을 써가지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하모니가 나오기도 하고 근데 아무래도 익숙한 노래는 It Goes Like 나나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노래가 랍스타 텔레폰인데 이거 싱글로도 나왔었어요. 근데 어쩐지 되게 분위기가 비슷해요. 멜로디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시작을 하고. 네 비슷하고 그리고 이 노래 참 반가운 거는 가사가 한국어입니다. 네. 한국어 노래인데 가사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유난히 무사히 우리가 또 나쁜 사이요. 우리의 와이파이 푸른 날의 무엇도 곧 내 삶이요. 유난히 꿈들이 바람둥이 동그라미 무사히 푸른 나이 세 글자 이해 못하겠지만 똑같아 다들 똑같아. 아, 부사의 정원이에요, 무슨? 거의 그런 느낌. 그렇게 나가는데 이게 특이하잖아요 노래가. 멜로디 진짜 좋고 가사가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약간 중독적이고 똑같아 다들 똑같아가 계속 반복되는데 네. 이거 따라한다니까요. 이거 뭐 페스티벌 같은 데서 트면은 반응 진짜 좋을 것 같고 진짜 영리한 것 같아요. 이번에 보일러룸으로 한국에서 또 공연도 하던데 그때 아마 분위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랍스터 텔레폰이라는 제목이 그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작가 살바도르 달리 있잖아요. 이 사람의 작품 이름이 랍스터 텔레폰이에요. 똑같은 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전화기 그 다이얼 돌리는 전화기에 그 수화기가 랍스터인 그런 어떤 조각, 이 작품 그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개가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러니까 수화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바닷가재가 있고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작품관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달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 패기구가 써놓은 가사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 말들이란 말이에요. 뭐 죽은 깨 와이파이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죽은 깨 와이파이 들리기에 예쁘고 발음하기 편한 가사들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초현실주의적인 가사인 거고 결국은. 그리고 이게 결국은 영어권 국가의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비슷비슷하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점을 또 노린 거기도 하고 이 노래를 듣는 한국인에게는 그런 어떤 재미를 또 주는 그런 노래라서 참 재밌습니다. 이 노래 자체도 90년대 하우스 스타일이면서 그래서 이 노래 진짜 히트할 것 같다. 막 클럽이나 음악 중심에도 한번 해도 거기 DJ 셋 놓고요? 네. 아니면은 빌리 아일리시도 이번에 그 지코의 아티스트 나갔던데 유퀴즈도 나갑니다. 네. 유키즈 나가고 더 시즌즈 해가지고 거기 지코 것도 나가고 했던데 패기구도 한번 와가지고 거기 그 지코의 아티스트 나가서 똑같아 다들 똑같아 이거 하면은 사람들 거의 다 따라할 것 같은데 1절 듣고 2절에 따라할 수 있어. 네. 아니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저도 처음엔 이게 한국어 가사인 줄 몰랐어요. 네. 뭐 이게 왜냐면 처음 들었을 때 이게 하우스 녹곡이잖아요. 이게 근데 되게 보사노바를 들었을 때 그 가사처럼 들린다고 해야 되나? 보사노바 노래도 굉장히 이런 식으로 그냥 에이 하면 약간 던지듯이 맞아요. 끝나고 해서 처음에 이게 포르투갈어인가? 브라질 뭐 그런 언어인가라고 생각했는데 가사를 보니까 한국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톤도 약간 이분이 그 몽환적이면서
약간 나른하면서 그런 목소리고. 된 소리가 그리고 없어요. 거의 없어. 맞아요. 그래서 참 그런 점에서 재미있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저 요즘에 운전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올 여름에 이 노래 참 많이 듣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디플로와 미겔의 Don't Forget My Love 그리고 패기고의 랍스터 텔레폰 들어보시죠. 네, 오늘은 더운 여름을 대비한 음악들, 청량한 여름 음악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민재 씨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신혼여행 이제 가시니까 그게 여름 휴가를 대체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을까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근데 또 제가 강원도 어디 숙박권 같은 게 하나 생겨가지고 한 하루 이틀 다녀오지 않을까. 그거 외에는 최대한 실내에 있고 집에 있고. 인공적인 차가운 공기 안에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영영 씨는 뭐 휴가 있어요? 저는 사람들 여름 휴가 가냐 안 가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연차가 있지도 않고 저희 회사가 따로 뭐 이제 여름 휴가 같은 것도 있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휴가를 쓰면 되잖아. 연차가 없다고? 뭐 제가 뭐 저도 이제 힘들 때는 좀 하루 정도 쉬고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여름 휴가를 갈 만한 연차가 확보되지 않았다. 앞에서 다 까먹었다. 네, 그럼 뭐 여러 이유로 누굴 탓할 수가 없죠.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좀 장기 휴가를 가면 회사원들은 아무래도 그렇죠. 네, 좀 아무래도 제 일을 사실 누군가가 그럼 대신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좀 상당히 좀 네,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는 이상 막 1주, 2주 이렇게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회사원들은 네, 진짜. 그러니까 당위가 없어서 그냥 최대로 길게 가봤자 한 4일, 3일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뭐 여름은 페스티벌 가거나 뭐 2박 3일로 뭐 국내 여행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3일, 4일 휴가로는 덜 더운 나라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죠? 뭐 만약에 뭐 북유럽 간다. 거의 가서 그냥 밥 갔다 한 끼 찍고 먹고 가는 와야 거예요. 돼요. 네, 찍고 네. 오는 거예요. 호주 같은 데 가도 참 좋은데. 왜냐면 딱 여름에 호주 가면 딱 이 남반구잖아요. 아, 맞네. 선선한데. 그나마 갈 수 있는 게 호주 정도? 근데 호주도 비행기 타면 꽤 걸립니다. 그쵸. 네, 그러니까는 이동 시간 빼면 한 이틀은 빼야 되니까. 저 쉽지 않죠. 네. 아니 근데 뭐 들어보니까 이탈리아 그때 가신다고. 네네. 이탈리아 갔다가 스위스. 아 혹시 네. 그 가서 예비 신부님과 들은 뭐 노래라던가 뭐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따로 짜신 거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 아니 죄송한데 그 정도까지 계획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좀 로맨틱한 어쨌든 데이트잖아요 그것도. 근데 이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원래 휴양지를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막 수영하고 뭐 그냥 누워서 쉬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리조트에서 막 뭐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있으면 거의 저는 올드보이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게 갇혀있다. 나한테는. 그래서 신혼여행이지만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어디 좀 돌아다니자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약간 잘못된 선택 아닌가. 지금 2주 동안 가셔야 되는데. 왜냐면은 결혼식 전까지 너무 일정이 많고 결혼식 당일도 진짜 힘든 하루가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고생을 하고 결혼식 마치고 이탈리아 가서 트레이 분수 보러 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은 와 이거 만만치 않겠다. 아 이게 쉬러 가는 여행이라기보다 어떤 하나의 또 소화해야 하는 일정인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날 이탈리아 저녁에 도착해서 일단 호텔 가고 그 또 가서 트레이 분수 한번 보고 밤에 한번 보고 그 다음 날에 콜로세움 가고 벌써 힘든 거야 이게. 재밌겠지만 그렇게 보고 또 와서 또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렇죠. 지금 제가 뮤브 2주 비우고 돌아오는 그 주에 벌써 게스트가 확정되어 있고 막 이러는데 돌아와서 뭐 여독 풀기 위해 2주 더 쉬겠습니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걱정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영영 씨도 한 2주 비우세요 뮤브. 휴가 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근데 2주 비운다고 해서 2주 어디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 집에 가겠죠. 그러니까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냥 목요일에 조금 일찍 집에 가겠죠. 3시간 정도. 네. 뭐 그러세요. 2주 비우세요 제가. 요거 조금 제가 킵해두고 네네. 좀 휴가 쓰는 날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2주 정도는 쉴 수 있게 하자.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빡세요 지금. 너무 달렸어요 우리 1년 동안. 저희는 앞으로도 어떤 그러니까 뭐 방송을 쉬는
뭐 이번 주 방송 뭐 휴방합니다 이런 계획이 없어요. 그냥 계속 달려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없이 달려나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 팀이 이제 3명 있잖아요. 김마야 작가, 저 그리고 영경 그리고 이제 편집하는 한림. 편집자는 일단 모시고요. 미안, 휴가를 못 줍니다. 편집자 지금 듣고 있겠지만 휴가 못 줍니다. 죄송하지만은 본인이 대타를 구해주고 가야 돼. 편집자는. 김반야 작가는 휴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대본 쓰면 되니까. 네. 영경 씨도 휴가 가도 되고 저도 가도 되고 성근님 이미 가 있고 성근님 참고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또 오늘 얘네들이 또 상태가 다르다. 공기가 다르다. 생각하실 텐데. 약간의 소음이 있다. 성근님께서 지난번에 결혼하시고 2주 비우셨잖아요. 네. 신혼여행 또 3주 비우시기 때문에 저희 또 3주 동안 유랑합니다. 알아두시고. 아무튼 영경 씨도 네. 2주 휴가 드린다는 거 킵해두겠습니다. 킵해두시고 네. 1주 써도 되고 2주 통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하는 네. 걸로.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죠. 네. 자, 그러면 또 계속 이어가야죠. 고막까지 청량해지는, 그쵸? 네.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청량 플레이리스트. 자, 3번째 곡입니다. 이번에 참 재밌게도 같은 제목의 다른 노래 네. 이렇게 가져왔어요. 일단 제가 소개할 노래는 우리 둘 다 소개할 노래 같습니다. 제목이 후디니인데 마법사 이름이 마술사 이름이죠. 그쵸? 네. 뭐 마법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런 게 없다는 어떤 가정하에는 마술사죠. 자, 헤리 후디니에서 이름을 따온 후디니 에미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5월 31일에 나왔어요, 싱글이. 제가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멜론 에디션 M 얘기도 했지만 그 유튜브를 제가 찍었잖아요. 네. 거기서 근데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유튜브에 멜론 네. 계정 들어가시면 33분짜리의 어떤 네. 민재 씨가 출연한 긴 영상이 있는데 굉장히 웃깁니다. 근데 지금 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자꾸 총소리가 나더라고요. 저 그렇게 남의 가슴팍에 총알 박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편집점이 그렇게 돼 있어서 내가 그런 역할이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깔깔이가 됐다. 그런 그러니까. 거죠 뭐. 거기서 재미난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거기서 에미넴이 올여름 컴백을 이제 예고하고 있다. 에미넴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벌써 몇 달 전에 찍은 거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이미 지난 앨범도 잘 안 됐고 그러니까 특히 그쵸. 히트곡이 안 나왔고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에미넴이 지금 세대에게 그렇게까지 빅 네임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분이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한다면은 어쨌든 음악 팬들은 듣기 때문에 그쵸. 그렇게나마 이름이 남는다면 의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이 컴백곡 후디니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곡이었고 흥행면에서도 상당히 잘 됐어요. 이게 지금 영국 차트 1위 했습니다. 2주 동안이요. 영국 차트를요? 영국 차트 1위 했어요. 그리고 빌보드 핫백 2위. 그러니까 영미를 동시석권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근데 이 노래가 익숙한 노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이 노래 좀 들어본 것 같다? 스티브 밀러 밴드의 아브라카다브라를 샘플링했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팝송을. 그리고 이 랩 스타일 자체도 완전히 이거 에미넴이 옛날에 하던 그 슬림 쉐이디 시절의 노래예요. 그래서 첫 소절이 딱 그거잖아요. Guess who's back, back again, Shady's back, tell a friend. 이거 저기 아니에요? Without me에 나왔던. 그러니까 이 뮤직비디오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뮤직비디오가 Without me 시절에 그랬던 2002년 여기 설정에선 그래요. 2002년에서 오는 포털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2002년에 에미넴이 그때 그 복장으로 포털을 타고 여기 넘어온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어떤 이 사람을 막 막기 위해서 그 현재 나이 먹은 에미넴이 막 약간 대립하는 그런 뮤직비디오고 그래서 뮤직비디오 안에서 뭐 Without Me 뮤직비디오에 여러 가지 재밌었던 것들을 좀 패러디한 그런 부분도 있고 음악 자체도 옛날 에미넴 스타일의 노래고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작정하고 노래를 냈구나. 저 그래서 좀 반가웠어요. 에미넴이 이렇게 다시 멋있게 돌아왔다는 게. 그러니까 이 지난 앨범에서는 뭐랄까 약간
성숙한 그리고 중견으로서의 앨범을 냈잖아요. Music to be Murdered 네. by. 그래가지고 여기서 랩 가시라는 노래도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좀 좋은 곡들 들려줬지만 어쨌든 흥행에서 이제 네. 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후디니는 그 우리가 특히 이제 한국인도 정말 좋아했던 2000년대 초반의 에미넴 그 음악 스타일 그대로 가져와서 참 반가워하겠다. 우리 대중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들어오면은 노래가 일단 기본적으로 경쾌하고 신나고 그래서 이 여름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좀 이게 청량인가 싶긴 했어요. 왜냐면 원곡도 사실 청량이 아니고 사실 청량이면 슈가레이 버전이 좀 더 여름 청량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 에미넴의 후디는 거의 스티븐 밀러 밴드 버전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 후렴을 그대로 가져왔죠. 네, 거기서 이제 랩만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새롭지 않고 이 원곡이 사실 그렇게 또 막 엄청 청량하지 않기 때문에 왜 갖고 왔을까? 신나니까요. 여름은 신난다. 청량하지 않아도 신나니까. 신나면 청량하다. 청량이라는 기분은 이 청량이라는 게 뭐예요? 청량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량감이 뭐예요? 신나면 청량감이에요? 신나면은 청량감을 줄 수 있죠. 청량감이 신남을 주는 거죠. 봐봐. 우울할 땐 청량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청량하다는 거는 맑고 서늘하다. 이게 지금 맑고 서늘해요? 이 후디니가 맑아요 지금? 사전적인 의미가 청량하다가 인품이나 성격이 깨끗하고 선량하다. 에미넴의 인품이나 성량 그게 깨끗해요? 보니까 슬림 쉐이디 시절보다는 많이 사람이 유해졌어. 그리고 소리가 맑고 깨끗하다. 소리가 맑고 깨끗하냐고요 지금. 에미넴처럼 맑고 깨끗한 래퍼가 어딨어요. 깨끗하지 맑은 건 아니죠. 이게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이게 여름 청량이라고 이건 그냥 아무 때나 들어도 신나는 노래 아닌가? 아니지. 끼워 맞춘 거 아닌가? 겨울에 들으면은 이 노래가 좀 추워. 근데 여름에 들으면은 신나잖아요. 청량이란 기분은 신남에서 비롯됩니다. 제정신 아닌데. 청량은 우울에서 오진 않아요. 지금 약간 제정신 아닌데. 이거 억지 같지만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더울 때 어떻게 시원해지면 어때요? 기분 좋죠? 기분 좋으면 어때요? 신나죠? 신나면은 에미넴의 후디니.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진짜 근본 없고. 제가 에어컨 틀어놓고 들으면은 네.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에어컨 틀어놨을 때 제가 갖고 온 노래가 진짜 시원할 겁니다. 제가 갖고 온 노래는 포스터 더 피플의 후딘이에요. 난 두아리파의 후디니 할 줄 알았더니 너무 재미없지. 그 이거 사람들 다 듣고 너무 노잼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노래를 왜 갖고 옵니까? 저 좋아해요 그 노래. 많이 들으세요. 두아리파의 후디니. 저 내한 공연 티켓도 예매했어요. 안 가신다면서요. 예매했어요 저. 네, 제가 갖고 온 곡은 포스터 더 피플의 후디니. 이 노래가 데뷔 앨범이죠. 토처스 X. 펌프드 킥스 있는. 네. 그러니까 이 노래에서 가장 사실 히트한 곡이 펌프드 킥스예요. 그래서 펌프드 킥스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요게 숨은 명곡이에요. 후디니. 굉장히 청량감이 있고 가사 내용은 사실 그렇게 밝거나 신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비관적이고 좀 나 어디로 가야 돼. 후디니처럼 사라지고 싶어. 이런 네네네. 노래긴 한데 그냥 가사 신경 안 쓰고 노래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청량감 있는 인디팝이라서 또 여름하면 인디팝이잖아요. 왜요? 왜요? 시원하잖아요. 그게 뭐야? 인디팝에 그 소위 인디팝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그런 약간 청량감 있는 일렉트로닉 사운드 아시죠? 완전 억가 같은데. 지금 에미넴 후디니 갖고 온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저는 이 청량감 있고 시원한 인디팝 제 버전의 후디니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그리고 원래는 이 후디니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 원래는 이 뉴 레디컬스의 그 원히트 원더죠. You get what you give. 이 아주 너 안에 음악이 있잖아. 이런 너무 밝고 여름에 산책할 때 듣기 너무 좋은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에미넴의 후디니가 너무 근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좀 정의 구현해야 된다. 좀 억울하다. 에미넴의 후디니 지금 영국 차트 1위 2주나 하고 미국 차트 2위까지 갔는데 사람들이 네. 이 계절에 그만큼 듣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신난다는 건 공감을 한다니까요. 신나고 막 이제 불타오르는데 청량하지 않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청량 플레이리스트예요. 약간 삔또가 나갔다. 그런 느낌인 거죠. 참 에미넴이 억울한 상황인데 제가 이 포스터 더 피플의 네. 요 노래 후디니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고 제가 아는 게 제가 이즈음에서 리뷰를 썼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가 제가 막내일 때인데 그러니까 하나 에피소드
그때 이제 이즘 막 회의를 하면서 선생님이 제가 막내니까 선생님이 뭐 이제는 뭐 요즘에 어떤 앨범 듣고 있냐 가지고 제가 그때 푸파이터스 앨범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푸파이터스의 그 웨이스팅 라이트 앨범 그 노래 너무 좋아가지고 막 듣고 있어가지고 이 앨범 너무 좋더라. 옛날 앨범인데 2011년이었으니까 네. 갑자기 선생님이 그러면은 포스터 더 피플의 토치스 앨범 리뷰를 써보라는 거예요. 가지고 또 어디서 가져오셨구나. 아니 그냥 왜냐면 이게 발매 당시가 아니니까 그래서 에? 이랬는데 갑자기 푸파이터스 얘기했는데 포스터 더 피플 같은 F로 시작한다는 약간 비슷하잖아요, 한국어로. 공통점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 푸파이터스를 아니 포스터 더 피플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장르도 다른데. 전혀 다른데 갑자기 썼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봤는데 잘 썼다. 이 후디니를 제가 이렇게 썼어요. 앨범의 백미라고 썼어요. 한 문단을 후디니에 털었어요. 앨범의 백미는 사라지기 마술에 능했던 헝가리의 전설적인 마술사 해리 후디니를 모티브 삼은 후디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스트레스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가사는 묵직한 피아노와 비트, 마크 포스터의 산뜻하면서 음울한 보컬과 어우러져 생명을 얻는다. 절정으로 향해가며 경쾌한 신시사이저 리프 위에 또 다른 전자음 조각들과 오직 내 능력에만 집중하라며 독려하는 코러스가 켜켜이 쌓이자 소리에 카타르시스가 만들어진다. 와 이렇게 써놨네요. 자기 PR 하시는 거예요, 잘 지금? 썼다. 놀라운데요? 이런 글을 그때 써놨다는 게. 그러네요. 근데 정확하게 쓰신 것 같아요. 경쾌해요. 그러니까 이 가사와 음악이 반대가 되는 거죠. 대비가 되면서 굉장히 경쾌한 사운드가 이 여름에 딱인 노래입니다. 네, 그러면은 투표 한번 받아보죠. 올라오면 에미넴의 뜨죠? 후딘인지 포스터 더 피플의 후딘인지 전 솔직히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후딘이죠. 에미넴이 스티브 밀러 밴드 등에 업고 이길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완전히 미스예요. 슈가레이 버전을 했었어야 된다니까요. 완전히. 스티브 밀러 밴드랑 에미넴이 분명히 무대 같이 할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왜냐면은 그 스탠도 엘튼 존이 피아노 치면서 같이 한 적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 시상식 같은 거 했을 때 스티브 밀러 밴드가 이거 하다가 갑자기 에미넴이 막 나와.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서 게스 스펙트 하면서 나와. 그 재밌게 하겠다.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에미넴이 약간 좀 웃긴 거 할 땐 제대로 하잖아요. 그쵸. 보여줄 것 같은데. 자, 저희가 고른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청량 플레이리스트에서 후디니 대첩입니다. 에미넴의 후디니 그리고 포스터 더 피플의 후디니. 네, 오늘은 고막까지 시원해지는 청량 플레이리스트, 뮤브리스트 함께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또 공교롭게 주제라고 해야 될까요? 키워드가 같아요. 네. 인디죠? 네네. 인디, 인디입니다. 국내 인디의 노래를 갖고 왔는데 뭐 제가 소개를 할까요? 네네네. 저는 둘이서 만드는 노래라는 듀오의 공입니다. 빌 공자예요. 이게 한자고 둘이서 만드는 노래라는 어떤 팀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한데 제20회 유재하 경연대회 대상곡입니다. 이 노래가. 그래서 저는 이 노래가 대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노래 이후에 이 듀오의 어떤 행보를 굉장히 기대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노래 이후에 활동이 없더라고요. 딱 요 상만 받고 이제 사라진 듀오인데 강남희 그다음 고태우라는 부부 듀오예요. 부부 네. 듀오고 이 노래가 정말 특이한 점이 뭐냐면 피아노 반주랑 젬베로만 구성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젬베 하면 사실 아프리카 리듬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연주도 그렇게 하는데 아프리카 리듬에 한국적인 멜로디가 또 있어요. 그래서 신기한 게 이 젬베가 젬베 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북과 장구처럼 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이 한국적인 멜로디와 이런 굉장히 한국적인 또 비트 그렇게 들리면서 국악가요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가요? 네. 뭐 소리꾼 김용우 씨가 좀 불러도 맑게 불러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정말 아름다운 노래라서 이 노래는 반드시 여름에만 들어야 돼요. 여름에만 제주도를 가신다던가 뭐 국내 여행을 하면서 그 푸른 들판 아니 오름 이런 자연 경관을 보면서 꼭 들어보셔야 돼요. 들으면 이 나라가 좋아. 이 나라가 아름다워. 네네. 한국이 좋아. 이렇게 나오게 되는 노래고 정말 이 강남희 씨의 목소리도 너무 맑아요. 노래에 맞게 정말 맑고 나중에 이제 두 분이 화음을 맞추는데 야 제가 간만에 들어본 곡 중 정말 아름다운
노래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한국의 노래라는 느낌이 강해서 이 노래 가져왔습니다. 이 노래 처음 들은 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들었어요 이 노래를? 제가 한창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냥 멜론에 들어가서 네. 신보를 그냥 다 들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네네. 그냥 최신 음악 누르면 거기에 국내 해외 나눠져 있잖아요. 그냥 다 들었어요. 다 네.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20회 유지아 경연대회 앨범이 뜬 거예요. 릴리즈가 돼서 그런 거는 또 궁금하니까 대상 받은 곡만 좀 들어보자. 그 타이틀이거든요. 타이틀 표시가 있어서 들었는데 듣자마자 정말 그 한 해 여름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원래 다 유재하 경연대회 그리고 대학가요제 이런 그쵸. 컴필레이션 앨범 나오니까 그런 거 다 한 번씩 듣죠. 도장 깨기식으로 듣고 또 거기서 의외로 좋은 곡 건지고 막 딱 좋은 아티스트 발견하면은 왠지 그 이후에 또 주목하게 되고 네.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런 팀이었군요. 둘이서 만드는 노래. 네, 근데 이 20회 유지아 경연대회 이 앨범이 지금 서비스가 중지가 됐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우리나라 노래인데도 들을 수가 없고 유튜브에서만 들을 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 조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멜론에서도 진짜 안 되네요. 네. 둘이서 만드는 노래 이 팀 근황 그래서 전혀 모르나요? 네,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간헐적으로 검색을 해보거든요. 네네. 근데 뭐 이후에 노래를 낸 것도 없고 댓글에도 아마 이렇게 남겨져 있을 거예요. 뭐 다른 곡은 안 내시나요? 라고 하는데 이제 직접 다 하셨더라고요, 댓글을. 오. 이 곡밖에 없어서. 아, 그래요? 네, 몇 년 전에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 팀의 노래를 너무 듣고 싶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음악을 조금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네, 둘이서 만드는 노래 근황을 아시는 분들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제보해 주시고 네. 혹시 직접 듣고 계시다면은 우리 DM이나 제발. 댓글 남겨주시면은 바로 거의 근황 올림픽처럼 제발. 저 이 노래 너무 사고 싶어요. CD로. 네. 한 곡밖에 없지만.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자, 둘이서 만드는 노래 공 소개를 했고 제가 준비한 노래는 유다빈 밴드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입니다. 사실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아시겠지만 페퍼톤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나왔던 곡인데 이번에 페퍼톤스가 20주년 맞아서 지난 4월 17일에 20 Plenty라는 앨범을 냈어요. 그래서 더블 CD 앨범이고 CD1에는 페퍼톤스의 좋은 곡들 아주 골든 송들을 이제 후배들이 리메이크를 해서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요는 잔나비가 부르고 뭐 Ready Get Set Go는 루시, 뉴 히피 제너레이션은 나상현 씨 밴드, 검은산은 웨이브 투어스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뮤지션들이 쭉 소화를 하고 두 번째 CD에는 이제 신곡들이 담기는 데뷔 20주년 기념 앨범을 냈는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페퍼톤스의 음악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요? 그게 제 취향이 아니었어요. 저는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음. 강렬한 거. 뽕짝이 없었구나. 뽕이 없었어. 뽕짝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페퍼톤스의 음악은 좀 담백하거든요. 그리고 좀 그러니까 곡보다도 표현이 이 두 분의 어떤 하모니 이런 것들이 좀 슴슴하죠. 곡들이. 네. 그래서 들었을 때 그냥 뭐 행운을 빌어요. 뭐 뉴 히피 제너레이션 이런 것들 그냥 그래 뭐 좋은 곡이지만 막 내가 막 생각나서 계속 듣고 이런 곡은 솔직히 아니었는데 저 이번에 리메이크 앨범 이번에 듣고 와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었구나 이거를 이 후배들의 어떤 커버에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다른 뮤지션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페퍼톤스 음악을 그렇게 즐기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 20 플랜티 앨범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 곡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곡들이 좋은 곡인지 미처 몰랐다. 그러니까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페퍼톤스의 음악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강세가 있고 포인트가 있고 근데 이거를 상당히 담백하게 표현을 해놔서 딱 들을 때는 그냥 쭉 흘러가는데 그 강세를 하나하나 살려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은 이 노래들이 엄청난 곡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갑자기 또 화려해지는 것 같아요. 노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그러니까 따라서. 그래서 루시의 Ready Get Set Go는 진짜 뭐 완전 페스티벌 음악 네. 됐잖아요. 그리고 나상현 씨 밴드가 한 뉴 히피 제너레이션도 그렇고 잔나비의 행운을 빌어요는 완전 잔나비 스타일로도 바뀌었고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가 진짜 놀라운 곡이었어요. 유다민 밴드가 한 거.
저 이 노래 진짜 오래 많이 듣고 있고 유다민 밴드 특유의 아주 청량, 이 팀이야말로 청량이 있어요. 그리고 청춘의 어떤 파워풀함, 그리고 막 싱그럽고 건강한 매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유다민 밴드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이 곡 진짜 좋다. 이 유다민 밴드 스타일로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유다민 씨가 워낙에 또 노래를 잘하니까 그런 점에서 표현도 참 잘해줬고 유다민 밴드는 이 싱어송라이터 유다빈 씨 그리고 역시 같은 싱어송라이터면서 또 기타 치는 이준영 씨 이분들 중심으로 5인조죠. 유명종, 조영윤, 이상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 제가 주목하고 있는 팀입니다. 네, 얼마 얘기 전에도 진짜 많이 해요. 얼마 너무 전에도 많이 신곡 나왔죠. 그 하현상 씨랑 같이 한 털어버리자라는 노래. 유다빈 씨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유다빈 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 분명히 언젠가 한 방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되게 기대를 많이 하시네요. 엄청난 여러분. 기대합니다. 유다빈 밴드에게. 그래서 제가 이거 직접 전달한 적도 있어요. 오. 저 유다빈 밴드를 아주 유심히 보고 있다. 진짜 잘 될 것 같고 잘 돼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그 여기 제가 모시려고 네네. 이미 다 막 손이 발리도록 빌었어요. 제발 나와. 언젠간 꼭 모시고 싶어서 미리 이렇게 밑밥을 쫙 깔아뒀어요. 그래서 좋은 작품을 내고 한번 만나는 걸로. 그래서 유다빈 밴드 제가 이렇게 잘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은 다 잘 됐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 유다빈 밴드의 색이 있잖아요.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청량하고 어떤 청춘의 에너지를 담고 있는데 이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를 유다빈 밴드가 부르니까 완전히 애니메이션 오프닝 송이 된 거예요. 네. 들으면서 정말 막 벅찬 게 있죠. 네, 딱 애니메이션 특유의 그거 있잖아요. 다 이제 주인공들이 막 맞서 싸우다가 이제 막 이렇게 푸른 네네. 하늘이 펼쳐지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사실 이 벅차오르는 감정 때문에 애니메이션 이 주제가들을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J-pop 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노래를 딱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이 또 한국어 가사잖아요. 그 감동이 터진다. 이건 여름에 진짜 여름, 청춘, 맞아요. 열정, 밴드 이를 압축해 놓은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 노래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한 곡이고 이 노래가 마음에 드시면은 유다빈 밴드의 항해라는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나온 그 털어버리자 이 노래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유다빈 밴드 정말 응원합니다. 매니저세요 혹시? 거의 매니저만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둘이서 만드는 노래 공, 유다빈 밴드의 노래는 불빛처럼 달린다. 오늘은 여름에 들으면 더 좋은 음악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뮤브리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름이었다라는 밈이 있잖아요. 한창 이제 화제가 되었던 그냥 아무 말 개소리 짓거리고 마지막에 여름이었다 하면 굉장히 어떤 여름의 감성적이고 좀 초록한 그런 느낌을 주는. 제가 궁금한 건 민재 씨는 뭐 여름 좋아하시나요? 제일 싫어해요. 진짜 미안합니다. 이게 싫어하세요? 방송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싫어해요. 제가 더위에 워낙 약하고 전 추위엔 강해요. 그래서 환경 파괴하는 행위지만 저 에어컨을 거의 달고 살거든요. 지금은 이제 결혼하니까 같이 사니까는 이제 온도를 맞춰야 돼서 그렇지 않은데 혼자 살 때는 진짜 4월부터 한 10월 막 이렇게 에어컨 튼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겨울파인 거예요? 겨울엔 보일러를 거의 안 떼. 그러니까 저희 똔똔입니다. 그러네. 환경 파괴를 똔똔처럼 하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제 안 되니까. 겨울에는 이 화석연을 많이 안 떼고 그래서 난방비가 많이 안 나오는데 여름엔 전기세 폭등하는. 세상에 저는 완전 여름파거든요. 겨울이 너무 싫고 겨울엔 절대 안 나가고 전기장판에 보일러를 달고 살거든요. 하지만 여름엔 뭐 에어컨 없어도 그만 선풍기로 살고 살고 그 여름은 열정의 계절이잖아요. 이런 네. 노래 들으면서 굉장히 열정의 불을 파이팅. 지피고 파이팅 넘치고 영경 씨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까지 열정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여름에는 그래도 좀 열정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저 겨울파고 제가 겨울 좋아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겨울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안 돌아다니고 조용하고 황량하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럴 때 그냥 나 혼자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민재 씨 속이 문드러지셨나요 혹시? 삐뚤어졌어. 사람도 그래서- 싫고. 예, 옛날에 그래서 막 이제 집에 같이 살 때 부모님하고 겨울만 있는 나라에 살고 싶다 그런 얘기했는데
와. 엄마가 너 혼자 사갔어. 그런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저 옛날에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살고 싶었어요. 실제로. 진짜. 아이슬란드는 옆집이 한 3km, 5km 되거든요. 옆집의 개념이 아니야. 옆집을 가려면은 뭐 걸어서 최소 뭐 10분, 15분 그쵸.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띄엄띄엄 살고 날도 춥고 막 이러니까는 되게 좋은 거예요. 옛날에 막 책을 보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슬란드에 가서 책을 쓴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인데 여행기처럼 뭐 한 1년인가 2년인가 살면서 그 아이슬란드에서 있었던 일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막 오늘 뭐 너무 뭐 술이 먹고 싶었는데 술 먹으러 나가려면 너무 한참 나가야 되고. 강제 건강.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가 써 있는데 그게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했었죠. 아무튼 여름 참 힘든데 저한테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가 저한테 정말 굉장히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고 지구 온난화가 싫으세요? 그러면 에어컨 끄세요. 보일러 안 뗀다니까요. 그래서 겨울에는 춥게 다니고 저 그래서 옷도 겨울에도 이렇게 얇게 입고 다니고 그래요 항상. 옷 와. 사는 것도 상당한 환경 파괴인 거 아시죠? 그쵸. 네. 그냥 에어컨만 좀 뗄 뿐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기나 걸리지. 네. 지금 막 감기 걸려 있지만 아무튼 여름 참 저한테 힘든 계절이라서. 왜냐면 저희가 지금 마지막 곡을 이제 소개를 할 건데 이 노래로 하여금 민재 씨가 조금이나마 여름에 좀 열정을 갖고 사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럼 우울증 걸린 것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저 그냥 굉장히 밝고 명랑한 사람입니다. 맞긴 한데 속이 이렇게 아픔이가 있을 줄 몰랐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근데 저 열정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제가 아시겠지만 저 그렇게 막 매사에 열정이 있고 막 경쟁심이 있고 저 그렇지 않아요. 저 그냥 보이는 모습과 좀 다르다. 네, 그렇죠. 네, 민재 씨 빨리 건강 차리시길 바라겠고요. 건강합니다. 정신도 건강하고 이래저래 다 건강합니다. 네, 그렇게 사시고요. 제 추천곡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찰리 XCX의 토크 가져왔어요. 이게 브렛 앨범의 이번 신보죠. 브렛 네네. 앨범의 수록곡이고 이 브렛 앨범이 지금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어요. 거의 올해 앨범이다. 이런 수준까지 막 점수가 굉장히 높고 반응도 좋습니다. 엄청난 화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앨범 커버가 정말 대충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거 자체가 밈이 돼서 지금도 수많은 밈을 파생시키고 있고 뭐 이 브렛 채를 만드는 방법, 이 디자이너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우리 뮤브도 한번 바꿀까봐 그렇게 이렇게 개마구리로? 잠시 한 일주일 한정 뭐 이런 식으로 느낌 있게 그냥 이게 뮤브, 고딕체 이런 걸로 네. 깨지게? 그 약간 픽셀 딱 깨지게 해가지고 그냥 키치하고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구독자는 안 낼 것 같은데. 찰리 XCX 좋아하는 사람들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찰리 XCX니까 이제 힙한 거죠, 그거. 그 브렛 연두 색깔로 근데 뭔지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 아는 사람들은 좀 알겠다. 근데 이 앨범이 클럽 클래식스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노래처럼 정말 클럽, 여름에 어울리는 어떤 정석적인 팝, 앨범, 팝 노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360이라는 곡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노래도 굉장히 여름에 어울리는데요. 이 토크토크라는 노래 스트리밍 수가 심상치가 않아요. 공개가 되자마자 굉장히 스트리밍 수가 치솟았고 사람들도 아는 거죠. 이 여름에는 이 노래를 들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토크토크라는 노래가 어떤 2024년의 여름을 장식하는 그런 노래로 기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감히 예측을 해보고요. 똥촉 발동. 본인도 예측하셨으니까 뭐 에미넴이 뭐 공연을 하신다면서요. 그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보면. 그러세요? 그리고 유다민 밴드 뜨는 거. 유다민 밴드가 5년 안에 펜타 헤드 간다? 6시 이후 넘어가는 거 봅니다. 저. 세미 헤드까지는 아니지만 그 저녁 시간대, 황금 시간대를 확보한다. 한 3등 정도. 3, 4등까지 올라간다.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거죠. 그리고 5년 안에 히트 나온다. 잘 되면 진짜 유다민 밴드 뮤브 한번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정현경의 예측은 찰리 XX의 톡톡가 잘 될 것이다. 네, 좋은 앨범이고 또 좋고 쉬운 팝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의 노래로 기억이 될 것이다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그 앨범에서 그럼 이 노래가 최고인가요? 토크 좋고 360 좋고 잠시만요. 좋은 곡이 정말 많아요. 완전히 이게 팝 앨범이거든요. 죄송한데 마이크에 대고 얘기해주세요. 이게 방송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네. 팝 앨범이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360. 본 더치 그 첫 싱글 참 좋았잖아요. 네, 본더치도 완전 클럽 클래식이죠. 이것도 정말 클럽에 잘 어울리는 노래고 뭐 Everything is Romantic, 뭐 Girls So Confusing, 애플, Mean Girls 너무 다
뭐랄까 정말 멜로디가 팍팍 꽂히는 팝 앨범이기 때문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전곡이 다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 네. 저도 이 앨범 인상적으로 들었고 전 솔직히 얘기해서 좀 어려웠어요. 이게요? 멜로디가 좋고 다 좋지만은 사운드적으로 일단은 약간 하이퍼팝. 저 하이퍼팝 약간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많이 귀가 간지러워. 누그러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 앨범이 사실 그 찰리 앨범이랑 팝2 앨범 사이에 있는 앨범이에요. 네네. 그 사운드가. 그래서 멜로디한 것도 있고 하이퍼팝의 느낌은 좀 죽은. 전 참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엄청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저는 그 전 앨범 크래쉬 요게 굉장히 팝 앨범이었잖아요. 네. 전 여기에서 좀 좋았기 때문에 전 막 지금 이 하이프되어 있는 분위기가 약간 의아한 느낌. 그러니까 완성도는 너무 좋은데 저한테는 막 엄청 다가오진 않거든요. 저한테 다가오는 노래는 역시 사브리나 카펜터. 정현경의 예측 찰리 XCX의 토크가 히트할 것이다. 그죠. 하지만 실제로 히트하고 있는 노래는 찰리 XCX가 아니라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Please Please입니다. 저 리즈예요, 리즈. 아주 마지막 곡이고 놀라워요. 왜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단다 있잖아요. 노래. 네. 사브리나 카펜터의 인생 같아요. 그게. 네. 저 이분이 옛날부터 들은 이름이잖아요. 사실은. 99년생이고 2011년도에 지금 보니까 데뷔했어요. 드라마로. 그리고 디즈니 걸 아닌가요? 디즈니에서. 그리고 음악으로 데뷔한 게 2014년. 그러면 올해가 10주년이거든요. 히트곡이 하나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그리고 뭐 앨범 단위로도 잘 된 작품이 없었고 주목받은 그렇다고 뭐 찰리 XCX도 데뷔 초반에만 뭐 그 서커 앨범에서 잘 된 곡이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이기 아젤리아 피처링 잘 되고 뭐 그랬지 히트곡이 본인명의 없죠. 히트곡이 없잖아요. 네. 그렇지만 찰리 XCX는 항상 음악적으로 주목받고 관계자들 평단에 주목받고 그래서 결국 이번에 그 포텐셜 터트린 건데 네. 이 사브리나 카펜터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히트곡도 없지. 음악적으로 평가받은 것도 없지.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 사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정말 14년부터 싱글이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나왔어요. 근데 비로소 올해 에스프레소가 처음으로 영국 오피셜 차트 5주나 1위를 차지했고 빌보드에서 3위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도 빌보드 2위 영국 차트 3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곡이 지금 쌍끌이 히트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곡이 실린 앨범이 지금 Short and Sweet 6번째 앨범인데 앞에 5장 날려먹고 6번째 앨범에서 드디어 빛을 보는. 그러니까 와 진짜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버티는 놈이 이긴다. 언젠간 터진다. 근데 그거를 증명하는 게 바로 이 사브리나 카펜터 같고 옛날에 이경규 아씨 그 얘기했거든요. 다작 중에 대작 나온다. 맞지. 근데 양치기로 승부하는 것이. 근데 사브리나 카펜터 같아요. 다작 중에 지금 대작이 나온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는 약간 누 디스코 느낌. 네. 그래서 그 복고적인 느낌이었다면은 이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는 굉장히 감각적인 신스팝, 좀 따뜻한 느낌이고. 근데 저는 그 에스프레소도 중독적이고 좋았지만 이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가 딱 나오고 와, 이 노래 참 너무 귀엽고 다정하고.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네네네. 자기 실제 남자친구 이제 나오더라고요. 멱살 잡고 네. 이제 헛짓거리하지 마라. 요즘 지금 좀 그게 히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유튜버가 번역을 했는데 네. 이제 뭐 나 쪽팔리게 하지 마, 뭐 마더퍼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나 쪽팔리게 하지 마, 쌍놈아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요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웃기다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노래가 귀엽고 네. 그리고 약간 분노가 있지만 그 분노가 노래 자체가 좀 따뜻하고 다정하니까 좀 중화되는 느낌? 하여튼 노래가 참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본 릴스에서 이 노래 너무 중독적이니까 어떤 애기 엄마가 막 이 노래 너무 반복해서 듣고 막 따라 부르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그 I beg you don't embarrass me motherfuck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motherfucker 부분만 안 부르고 이제 A가 같이 있으니까는 막 이렇게 뭐 화장 뭐 준비하면서 뭐 I beg you don't embarrass me 하는데
마더퍼커 부분을 A가 뒤에서 마더퍼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 사브리나 카펜터의 플리즈 플리즈 플리즈를 매일 들으면 생기는 일 뭐 이렇게 올렸는데 그걸 본 거야 사브리나 카펜터가.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당장 클린 버전 내겠다. 클린 버전 냈어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이제 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낼 생각이었겠지. 근데 여기에 이제 딱 맞물려가지고 자연 발생 바이럴이 됐네요. 바이럴이 된 거예요. 진짜 그런 것도 사람 참 때가 있구나 싶기도 하고 이 사람 센스가 있다. 그래서 이 사브리나 카펜터의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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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 안토노프가 제작을 했는데요. 들어보시면은 이 노래 올해의 여름 팝송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사브리나 카펜터가 근데 이전 앨범들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준수한 어떤 팝송을 냈었고 Y라는 곡은 약간 중2병의 어떤 로맨스 그런 거를 담아서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았는데 안 뜨는 게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솔직히 사브리나 카펜터의 이름을 그 올리비아 로드리고 때문에 알았거든요.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언뜻 듣고 사브리나라는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네. 그 팝계. 그러니까는 그냥 뭐 둘이 있구나 사브리나가 그래도 정도였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의 주인공이 이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아니래요. 그게 루머래 루머. 근데 이제 루머인데 그냥 여기에 대해서 뭐랄까 해명하지 않고 스킨이라는 디스곡을 냈다라는 건데 저는 이 사람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어쨌든 아니라는 거를 또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해해가지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이 사브리나 카펜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버티면 온다. 버티면 언젠가 봄은 오고 다작을 해라. 다작 중에 대작 온다. 이영규 씨의 말. 네, 여러분께서도 이제 희망의 끈질을 놓지 말고 하던 거 언젠가 하면 언젠가 뚫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지막인데 얼마 전에 또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그 예체능 쪽은 확실히 너무 재능 있는 사람도 많고 네가 여기서 지금 잘해봤자 우리 동네에서나 잘하지 뭐 어디 가면은 뭐 유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눌렀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놈들이 언젠가 나가 떨어진다. 그 중에서 나가 떨어지는 놈들 태반일 거고 여기서 버티면은 그래도 끄트머리로 들어갈 수도 있다. 뭐 5등 안에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브리나 카펜터처럼 포기하지 않고 쭉 있다면은 언젠간 진짜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염두에 두시고 거기까지 책임지진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하지만 희망적으로 우리 보자. 사브리나 카펜터 보면서 정말 저는 또 느꼈어요. 플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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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뮤브 이벤트 그리고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 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네, 아직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또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유튜브 뉴스레터 또 함께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상반기 결산 하려고 해요. 벌써 상반기 결산할 때가 또 됐고 우리 뮤브의 1회가 상반기 결산이었잖아요. 2023년. 네. 근데 2024년 상반기 결산을 할 때가 돼서 상반기 결산을 하고 저는 이제 2주 휴가를 떠나니까요. 떠나버린다. 네, 떠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의 상반기 기억에 남는 작품 뭐 있었는지 또 음악 뉴스 뭐 있었는지 또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의 추천곡 2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은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